네, 그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일단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스스로 보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수소탄이다 아니다 좀 분석들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북한이 수소탄이란 표현을 명확하게 썼습니다만 실제 이번에 폭발 위력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수소폭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우리 정부의 그런 국정원이나 또는 우리 군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결국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핵 분열이 아닌 핵 융합에 의한 이제 폭발이기 때문에 그 폭발력이 그 일반 원자탄보다 훨씬 더 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센 수소폭탄이 폭발을 했다면 이번 지진의 그 인공 지진 그 관측되는 그 정도 수준은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의 아주 초보적인 단계, 미니멈급 그런 그 수소폭탄 실험을 한 것 아니냐. 아주 작은 규모의 그런 실험을 한 것을 갖고 이것이 완전 성공이다라고 좀 이것을 확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닌가. 네. 그런 추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혹은 증폭핵 분열탄 이야기도 나오던데 그 네.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그 핵 분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핵 분열이 있고 증폭 핵 분열은 이제 수준이 좀 다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증폭 핵 분열탄이라고 본다면 상당한 수준에서의 어떤 폭발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 폭발력이 이번에 나왔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북한은 수소폭탄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할 것이고 국제사회나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아니고 낮은 수준의 또는 원자탄의 실험이 연속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가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시간이 가면은 수소탄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문제인가요? 사실 그것은 이제 외부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지하 터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이제 그 폭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공기 중에 여러 가지 그 원자들을 포집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포집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진실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한 앞으로 논란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급작스러운 4차 핵실험 때문에 아마 교수님도 오늘 하루 종일 바쁘셨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 모두가 좀 허를 찔렸다라는 반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이번 수소폭탄 실험은 정광석화와 같았다. 또 완전히 그 허를 찌르는 네. 그런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북한이 1, 2, 3차 핵실험을 할 때는 최소한 하루 또는 몇 시간 전에는 중국 쪽에는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풍계리 지역이 양강도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 인공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시 말씀드리면 핵실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연변 쪽, 우리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도 그게 그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감지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했는데 이번에는 현재까지 통보가 안 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북한이 중국이나 미국과의 그런 대화랄지 이런 것들을 당장 하기보다는 우선은 핵실험을 통해서 핵의 진전된 능력을 우선 보여주고 과시한다. 여기에 방점을 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년사에서 했던 얘기는 뭐 그냥 형식적인 얘기입니까? 신년사에서 했던 얘기는 아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양면 전술을 썼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경제, 그다음에 주민생활 개선. 여기에 신년사에서는 방점을 뒀고 네. 핵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죠. 이번 신년사에서는. 네. 또 이번 또 오늘의 북한의 4차 핵실험 또는 수소폭탄 실험 이것은 결국 핵을 본격적으로 북한이 그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신년사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발표하는 그 순간에서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화전 양면 전술을 북한이 쓰고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동안 1차와 2차, 3차와 달리 이번엔 수소폭탄인데 네. 이 수소폭탄이 갖고 있는 위력이 그 원자폭탄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뭐 수소폭탄과 원자폭탄의 위력은 엄청난 차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결국 뭐 이 원자탄이 수류탄 유력이라면 수소폭탄은
105mm 또는 155mm 포획 위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폭발력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수소폭탄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가정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여의도에 만약에 수소폭탄이 떨어진다. 네. 그렇다면 서울 시내의 반경 대부분의 서울 시내의 그 건물이랄지 인명은 살상되거나 부상되거나 그 반파 이상은 또 건물은 반파 이상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수소폭탄 위력은 원자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이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북한도 방송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 적대 세력의 자주권 침해에 없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은 안 할 것이다. 또 관련 기술 이전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네. 강조하더라고요. 좀 네.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관련 기술 이전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국제사회의 그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우려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핵 개발 자체에 대한 우려가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핵 개발된 것이 이 중동의 이 이슬람 국가나 또는 테러 단체의 것이 기술이랄지 또는 핵무기가 이전되는 경우에 대한 그런 부담을 상당히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핵의 이전은 절대 막아야 된다 이런 게 또 하나 중요한 입장인데 그런 것들은 결국 북한이 일단은 강하게 자신의 그 행동으로 충격을 주면서도 그 충격의 파장이 북한에게 또 되돌아오는 것을 또 간접적으로 좀 막는 이런 부분의 안전장치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북한의 핵실험 그 자체에 대한 유엔이나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중국, 우리 한국, 일본, 러시아 이런 국가들의 반발 또는 반대 이 과정은 또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북한의 그런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국제사회 비난은 당연히 예상을 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득실을 계산했을 때 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강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주판화를 분명히 튕긴 게 사실입니다. 북한에서 득이라고 한다면 북한 입장에 봤을 때 김정은 제1연장 체제의 결속, 7차 당대를 앞두고 내부 결속, 그다음에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들을 확보한다. 이게 그 북한이 플러스 요인이라고 봤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이너스 요인이 또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당장 북중 관계, 김정은 제1연장의 방중은 올 상반기에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네. 북미 관계 역시 미국이 지금 대선 국면입니다. 이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원래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런 북한의 핵실험은 더더욱 미국을 또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고 남북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네. 북일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면 외교적으로는 상당한 손해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제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워낙 그 긴밀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에 동참하거나 또는 독자적인 경제 제재를 한달지 이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 북한은 또 그런 것도 의식하면서 이번에 그 핵실험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미국에 대한 부분은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의 대화에 힘을 쏟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대화를 하자고 나 좀 봐줘 하고 쏜 건 아닐까요? 사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북한이 의도하는 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바로 당장 앞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정연설에서 북핵이 빠진 국정연설은 북한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미국의 대선이 11월 9일 날 대선이 있는데 이 대선 때까지 북한 핵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북한은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 능력이 계속 커지고 이것을 갖고 북한이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미국과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과정에서의 그런 자신들의 능력들을 키워간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길게 봤을 때 핵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고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오바마 정부는 공화당의 공격을 받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의 대화 이것에 나설 엄두는
거의 내기 어렵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북한에게 동북아 정세를 긴장감을 높이지 말라 누누이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또 네. 4차 핵실험을 감행했을 때 네네. 중국이 앞으로 좀 강경하게 나올 입장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중국의 오늘 중국 외교부 반응은 예전에 비해서는 강경했습니다. 그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경한 입장이 나와 있는데 중국은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 이것은 이제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강도 압박에 대해서는 중국은 발을 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또 한편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을 몰아가되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주고 몰아가는 이런 쪽에 그 중국이 정리를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고 예. 러시아도 역시 일부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그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압박과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런 점에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려면 중국의 협조가 불가피한데 꼭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근데 네네. 자꾸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주다 보니까 네네.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뭐 북한에 대한 제재 가장 확실한 제재 수단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동북 삼성 경제에 특히 길림성이나 연영성 같은 경우는 북한 경제와 긴밀히 연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경제 제재에 나서는 순간 중국 내부 경제에도 지금 중국 경제 안 좋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현재로서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다가오는 새벽 1시쯤에 이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소집이 되는데 네네. 지금까지도 어떤 제재안이 물론 있어 왔지만 보다 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그것도 유엔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북한에 대한 유엔 차원의 제재가 지금 결의안이 4개가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네. 웬만한 것들은 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가능한 수단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금융 제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돼서 기업들 또는 개인들 이 범위 자체를 확 늘리는 이런 방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 네. 과거의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처럼 전방위적인 북한의 그 금융 제재 이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방코델타 아시아와 같은 그런 금융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의 수준 자체가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네. 금융 제재는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사실 유엔 차원의 또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제재는 한계가 있다. 직접적 제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만약에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한달지 또는 해안 봉쇄를 한달지 이런 과정은 결국 전면전 또는 군사 충돌을 불가피하게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